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늘 자신의 세를 과시하듯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서 연설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현지 시각으로 프라임타임 때인 밤 9시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약 9분 30초간 혼자서 진지하게 연설에 임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이 예기치 못한 도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우선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유럽에 대해선 13일부터 30일간 미국으로의 여행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 입국 제한 조치는 미국 도착 전 14일 안에 유럽의 생겐 조약에 합의한 국가들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가입 국가 간의 국경을 비자나 여권 검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보장을 하는데 유럽의 모든 국가가 그런 게 아니고요. EU의 22개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 26개국이 해당이 되고요. EU 회원국 중에서 영국, 아일랜드,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 유럽의 외교 관계자들이라든지 EU 측에서는 이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사전 경고라든지 조율이 전혀 없었다면서 당혹감을 표시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한편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해서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서 제한 조치를 재평가하겠다면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구제책도 포함이 됐죠? 네,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되거나 감염자를 돌보기 위해서 휴직을 하게 된 노동자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긴급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의회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업과 개인이 이자나 과태료를 물지 않고 납세를 연기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지시를 했고 중소기업청에도 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 자본과 유동성을 제공하고 이들이 저금리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현재 미국은 전체 50개 주 가운데 90% 이상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워싱턴,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 총 23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 워싱턴도 11일에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되면 비상펀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각종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원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코로나19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연설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급여세 인하를 요청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코로나19 관련 경기 부양책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를 올해 말까지 남은 기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네. 사실 이거는 대국민 연설 이전에 했던 얘기고요. 연설 때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사실 이 언급은 빠졌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나라 월급에 붙는 세금, 근로소득세는 미국의 연방소득세고요. 이 급여세라는 거는 좀 다른 세금입니다. 아, 네. 이 급여세가 뭐냐면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세금이긴 한데 사회보장세 6.2%, 의료보험세 1.45% 등 총 7.65%의 세율을 노동자와 고용자에게 동시에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면제가 되게 되면은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급여세 완전 면제를 내세운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기한을 일단 대선 이후까지로 잡아서 대선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속내는 중산층 유권자들에게 혜택을 좀 몰아주고 표심을 얻는 것과 동시에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급여세 사실은 사용되는 곳이 한정돼 있거든요. 네. 사회보장이라든지 고령자와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지원 시스템인 메디케어의 재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정작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을 계층들에게 돌아갈 혜택의 재원이 사라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안이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가격표인 8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50조 원의 세금이 면제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무엇보다 이 면제된 만큼의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도 없고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이런 상황에도 본인의 재선에만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참 일관성 있는 분이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포를 하면서 각국에서 지금 굉장히 강경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데 인도가 아예 국경을 닫아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WHO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하자는 취지로 팬데믹을 선포를 했지만 국제사회는 정반대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미 전자 비자 발급 중단과 기존 비자 무효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막고 있었던 인도가 오는 13일 정오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로부터 인도를 자가격리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외교관과 유엔 등 국제기구, 또 취업, 프로젝트 비자 등을 제외하고 관광, 비즈니스, 학생 비자 등 모든 비자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다만 이미 인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비자 효력은 유효하고 비자 연장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지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해서 바이러스가 퍼지면 순식간에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도 정부가 우려해서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 국가 격리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12일까지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3명으로 최근 들어서 인도 내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검사의 수가 적으면 확진자 수도 적습니다. 따라서 검사 수를 늘리면 이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 키트 자체의 확보를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자 수에서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도쿄올림픽 개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두고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1, 2년 연기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 봐요. 네, 다카시 하루유키라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사가요, 지난 11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취소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면서 4월부터는 현실적인 선택지인 1, 2년 연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사실 내부 인사로부터 먼저 나오니까 논란이 굉장히 확산이 됐겠죠. 네. 모리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경솔한 발언이었고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라면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12일에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활용해서 1년 연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을 일본 부흥의 상징으로 삼으려는 아베 총리와 미국 방송사들의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해관계가 조율이 된다면 1년 연기도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의문인 게 왜 국제올림픽을 개최국이야 그렇다 치고 미국이 결정을 하는지 이게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올림픽 중지 재량권은 명목상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013년에 이 IOC와 일본 올림픽위원회가 체결한 개최도시 계약에 따르면 전쟁이나 내란 등 참가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믿을 충분하고도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IOC가 대회를 중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IOC 입장에서는 전체 수입의 73%를 차지하는 방송 중계권료를 생각을 하면 중지나 연기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도 취소하는 선택은 있을 수 없다면서 강행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관중 없는 올림픽 개최는 상상할 수 없다면서 1년 연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물론 최종 결정은 아베 총리가 할 것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는 뭐 1년 연기하는 거 충분히 용인을 해줄 테니 이제 키는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다. 니네가 결정을 내려라. 이러고 넘긴 거죠. 근데 지금 일본은 뭐 어떻게 해서든 개최를 강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국제 홍보전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일본이 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쏟아부은 돈 자체가 3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올림픽이 뭐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게 되면은 이 돈 비용도 문제지만 아베 총리가 입을 정치적 타격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는 어떻게든 강행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일본 내에서 확산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광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그 감염자 수를 일본 감염자 수에서 빼달라고 WHO에 왜 요청을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WHO가 빼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얘기도 했죠. 일본이 지원금 1,000만 달러를 내서 참 고맙다라고 감사 인사를 표하기도 했죠. 근데 이번에는요. 코로나19 상황이 우려스러운 국가로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이 WHO가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취급을 하지 말라. 일본이 당연히 항의를 했고요. 하루 만에 또 WHO가 일본은 또 여기서 빼줍니다. 어이가 없네요. 그렇죠. 네. 이게 정말 거의 중국하고 일본이 WHO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 2일에 거부로 여수스 사무총장이 한국, 이탈리아, 이란 그리고 일본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발언을 해놓고 바로 다음 날 중국을 제외한 감염 사례 중 80%는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이 세 나라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일본을 제외해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일본이 한국, 이탈리아, 이란과 같은 취급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부터 WHO는 발언을 수정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압박을 했다라는 걸 일본 언론이 그냥 털어놓은 거죠. 또 일본 외무성은 10일에 일본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보다 잘 대처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116개 국가, 지역 국제기관 등에서 온 126명의 외교관과 관계자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내부적으로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국제사회를 향한 홍보전에 더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일본 여론을 들어봐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도쿄 올림픽 그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